시어머니가 정성껏 만들어준 반찬을 갖다 버리는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속상함과 그 마음을 몰라주는 아들에 대한 섭섭함, 그리고 갓 태어난 손주에 대한 그리움을 다룬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쓰레기통에서 나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김순덕은 부엌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다. 며느리 지영이 검은 봉지를 들고 아파트 현관 앞 분리수거함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봉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순덕은 알고 있었다. 어제 정성껏 만들어 가져다준 멸치볶음과 시금치나물, 그리고 손주를 위해 특별히 끓인 미역국까지. 또 저 아까운 걸 버리다니.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벌써 몇 번째인지 세기도 싫었다. 처음엔 혹시나 했다. 김치 냉장고가 꽉 차서 어쩔 수 없이 버린 건 아닐까? 아니면 실수로 상한 줄 모르고 만든 걸까? 하지만 이제는 확신했다. 며느리는 자신이 만든 반찬을 먹지 않는다. 아니, 먹기 싫어한다. 엄마, 지영이가 또 그랬어요? 아들 민호의 목소리였다. 언제 왔는지 뒤에 서 있던 그가 어머니의 굽은 어깨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야. 그냥. 순덕은 고개를 돌렸다. 아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회사 일도 바쁘고 갓 태어난 아이 때문에 밤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았다. 이런 아들에게 며느리 얘기로 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괜찮다. 그냥 많이 만들어서 남은 거겠지. 하지만 민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표정으로, 목소리의 떨림으로 모든 걸 짐작할 수 있었다. 엄마는 또 상처받고 있었고 자신은 또 그 상처를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랐다. 엄마, 제가 죄송해요. 됐어. 나도 이해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입맛이 다르잖아. 짜다고도 하고. 그래도 순덕의 말끝이 흐려졌다. 그래도 뭘까? 그래도 내가 만든 건데. 그래도 정성을 들인 건데. 그래도 며느리라면. 그래도 내 손주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창밖으로 지영이 다시 보였다. 손에는 또 다른 봉지를 들고 있었다. 아마 기저귀일 것이다. 요즘은 기저귀도 일회용이고 젖병도 일회용이고 모든 게 쓰고 버리는 세상이었다. 심지어 시어머니의 정성까지도. 엄마, 내가 지영이랑 얘기해볼게요. 아니야. 순덕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민호가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다. 미안. 큰 소리 쳤네. 하지만 그러지 마.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 그럼 내가 시어머니 역할 못하는 사람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됐어. 정말 괜찮다. 순덕은 싱크대 쪽으로 돌아섰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에 손을 적셨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예전엔 이 집의 안주인이었는데. 민호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했다. 지영의 입장도 이해했다.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기도 바쁜데 시어머니가 자꾸 반찬을 가져다 주면 부담스러울 만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도 알았다. 혼자 지내시면서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다. 엄마, 하준이 보러 가실래요? 지영이가 괜찮다고 하던데. 하준이. 하지만 지영이가 싫어하지 않을까. 괜찮을 거예요. 하준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할 텐데.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손주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 작은 손가락, 작은 코, 자신을 닮은 듯한 눈매, 생각만 해도 저절로 웃음이 났다.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는 순덕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줄까? 혹시 또 자신이 부담스럽다는 표정을 짓지는 않을까? 손주를 안고 있을 때만이라도 며느리와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계단을 내려가며 순덕은 생각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됐을까? 며느리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게 됐을까? 예전 같으면 당당하게 며느리가 뭔데? 라고 소리쳤을 텐데 그때 아래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하준이었다. 순덕의 마음이 두근거렸다. 오늘만은 며느리 얼굴 보지 말고 손주만 보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거야. 문을 두드리는 순덕의 손끝에는 여전히 떨림이 있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상처받은 시어머니의 마음과 함께 손주를 만나는 기대감이 함께 섞여 있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이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여전히 내일이면 또 부엌에 설 수밖에 없는 한 여자의 복잡한 마음이 그렇게 문 너머로 전해지고 있었다. 김순덕의 하루는 새벽 5시 반에 시작됐다. 사실 잠에서 깬 건 더 일찍이었다. 4시쯤이었을까? 옆자리가 비어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그 허전함이 또다시 가슴을 짓눌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적응이 안 됐다. 아니, 적응하기 싫었다고 해야 맞을까? 여보 보고 싶어요. 혼잣말이 조용한 방 안에 울렸다. 대답은 없었다. 당연히 순덕은 이불을 정리하고 일어났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한심스러웠다.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은 푸석하고 65세라는 나이가 이렇게 노인티가 나는 건가? 예전엔 나름 단정하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세수를 하고 간단히 화장을 했다. 누굴 만날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은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야지.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었다. 품위. 요즘 자신에게 과연 품위가 남아있나 싶었다. 며느리 눈치 보고 아들 걱정시킬까봐 혼자 끙끙거리고 이게 품위인가? 부엌에 들어서자 습관적으로 냉장고를 열었다. 텅 비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김치 한 통, 우유 한 팩, 달걀 몇 개가 전부였다. 예전엔 이 냉장고가 온갖 반찬으로 가득했는데 남편과 아들이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뭔가 만들어야지. 순덕은 혼자 말하며 달걀을 꺼냈다. 계란말이라도 해서 아들 집에 가져다 줘야겠다. 아, 그런데 지영이는 계란말이를 좋아할까? 지난번에 가져다 준 것도 결국 쓰레기통으로 갔었는데. 에이, 그냥 해보자. 달걀을 깨뜨리며 순덕은 생각했다.
며느리가 싫어한다고 해서 아예 안 해줄 수는 없지 않나? 그러면 정말 쓸모없는 시어머니가 되는 거야. 그나마 음식이라도 해줘야 존재감이 있지. 프라이팬을 달구며 순덕은 지영이를 떠올렸다. 처음 만났을 때가 벌써 5년 전이었다. 민호가 데려온 그 여자는 생각보다 소심해 보였다. 키가 작고 말도 적고 인사도 어색하게 했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영입니다. 그때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순덕은 그게 긴장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다. 좋은 인상을 주려는 예비 며느리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거리감이 있었던 건 아닐까. 계란말이가 노릇노릇하게 익어갔다. 남편이 좋아하던 모양으로 말아주었다. 민호도 어릴 때 이 계란말이를 무척 좋아했는데 이제는 어떨까? 아내 눈치 때문에 못 먹는 건 아닐까? 오전 9시쯤 순덕은 집을 나섰다. 계란말이를 예쁘게 포장해서 들고 아들네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처음에 아들이 이 아파트 단지로 이사 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가까이서 살 수 있다니. 하지만 지금은 그 가까운 거리가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다. 너무 자주 가면 민폐가 될까봐 고민되고 너무 안 가면 또 서운할까봐 걱정되고 참 복잡한 거리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다. 아들네 집 앞에 서니 또 마음이 두근거렸다. 지영이가 반갑게 맞아줄까? 아니면 또 그 어색한 미소를 지을까? 배를 눌렀다. 곧 문이 열리며 지영이 나타났다. 어머님, 역시 그 표정이었다. 반갑다기보다는 당황스럽다는 표정. 마치 또 왔네라고 말하는 듯한. 지영아, 이거 좀 해서 왔어. 계란말이인데. 감사합니다. 지영은 포장지를 받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진심을 순덕은 느낄 수 있었다. 또 이런 걸 왜 가져오시나 하는 마음이 훤히 보였다. 민호는 회사 갔지? 네, 일찍 나갔어요. 하준이는? 잠들어 있어요. 대화가 끊겼다. 순덕은 어색한 침묵이 길어지는 게 견디기 어려웠다. 그래, 그럼 나는.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세요. 지영이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 진심은 없었다. 의무감으로 하는 인사치레였다. 순덕은 그걸 알았지만 그래도 들어갔다. 손주라도 잠시 볼 수 있을 테니까.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순덕은 주변을 둘러봤다. 깔끔하긴 했지만 왠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었다. 사진도 별로 없고 장식품도 실용적인 것들 뿐이었다. 예전에 자신이 살던 집과는 너무 달랐다. 하준이 잘 크나? 네, 잘 커요. 밤에 울음이 좀 심해서 힘들긴 하지만 그럴 때는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돼. 내가 민호 키울 때도. 네, 알고 있어요. 지영의 대답이 짧았다. 시어머니의 육아 조언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순덕은 입을 다물었다. 말해봤자 잔소리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때 안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순덕의 얼굴이 환해졌다. 하준이가 깼나 보네. 제가 데려올게요. 지영이 일어서자 순덕도 따라 일어섰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하준이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지영이 잠시 주저했다. 하지만 거절할 명분은 없었다. 그러세요. 안방에 들어서니 하준이가 침대 위에서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울고 있었다. 생후 2달. 아직 작고 연약한 아기였지만 울음소리만큼은 제법 컸다. 어머, 우리 하준이. 순덕은 자연스럽게 손을 뻗었다. 하지만 지영이 더 빨리 아기를 안아 올렸다. 배고픈가 봐요. 그래, 오랜만에 한번 안아볼까? 괜찮아요. 수유해야 해서. 또 거절이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순덕은 아쉬운 마음을 감추며 물러섰다. 하준이를 바라보는 순덕의 눈에는 그리움이 가득했다. 저 작은 손, 작은 발. 자신의 피가 흐르고 있는 소중한 생명이었다. 안아주고 싶고, 재워주고 싶고, 뽀뽀도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며느리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할 수 없었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벌써요? 지영의 대답에는 아쉬움보다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응, 너도 바쁠 텐데. 순덕은 손주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하준아, 할머니 간다. 또 보자. 하준이는 당연히 대답하지 않았다. 지영이 품에서 우유를 먹느라 바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덕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손주를 봤으니 기쁘긴 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다.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가 자꾸 마음에 걸렸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곰곰 생각해봐도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았다. 간섭하지도 않고 잔소리하지도 않고 그냥 가끔 반찬 해다주고 손주 보러 가는 게 전부인데 이것도 며느리에게는 부담일까?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여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민호였다. 엄마, 별일 없으시죠? 응, 민호야. 혹시 오늘 우리 집에 다녀가셨어요? 순덕은 잠시 말을 멈췄다. 지영이가 뭔가 말한 건가? 응. 계란말이 좀 해서 가져다 줬어. 그러셨구나. 엄마, 그런데요. 민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지영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아기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회사 복직 준비도 해야 하고 그래서 좀 예민한 상태거든요. 순덕의 가슴이 철렁했다. 내가 뭔가 잘못했니? 아니에요. 잘못하신 건 아닌데 그냥 좀 시간을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지영이가 적응할 때까지. 적응.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적응 못했다는 건가? 아니면 자신이 적응하기 어려운 시어머니라는 건가? 알겠다. 엄마, 서운해하지 마세요. 지영이도 어머님을 좋아해요. 다만 지금이 좀 힘든 시기라서. 좋아한다고? 순덕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게 좋아하는 태도였나?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내색할 수 없었다. 그래, 알겠어. 신경 쓰지 마. 죄송해요, 엄마. 뭐가 죄송해. 너도 힘들 텐데. 전화를 끊고 순덕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지영이가 유독 더 차가웠던 것 같았다.
자신이 가져간 계란말이도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였고 하준이를 안으려고 할 때도 빨리 피했었고 내가 너무 자주 갔나? 아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였는데 그게 자주인가? 너무 많이 해다 줬나? 그것도 아니다. 그냥 간단한 반찬 정도였는데. 순덕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갑자기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다. 며느리는 자신을 원하지 않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 편에 서고 손주는 아직 너무 어려서 할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라도 내 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혼잣말이 빈집안에 울려 퍼졌다.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들네 아파트가 문득 멀게만 느껴졌다. 걸어서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 마음의 거리는 물리적 거리와는 다른 건가 보다. 순덕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다시 열었다.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내일은 뭘 해줄까 하고 고민하던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해줘봤자 또 쓰레기통으로 갈 텐데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며느리인데, 그래도 내 손주를 키우는 사람인데 버려지는 마음이었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다. 한 달 후 순덕은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에 처음 발을 들였다. 사실 여러 번 망설였었다. 경로당이라니 자신이 벌써 그런 곳에 다닐 나이가 된 건가? 하지만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 며느리 집에 자주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자니 답답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사람은 경로당 회장을 맡고 있다는 이영숙 씨였다. 순덕과 비슷한 나이로 보였지만 훨씬 활기차 보였다. 처음 오시는 거죠? 김순덕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 어떻게? 백이동에 사시는 거 알아요. 우리 단지가 그리 크지도 않고 남편분 돌아가시고 혼자 사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순덕은 당황스러웠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알려져 있다는 게. 아, 놀라지 마세요. 나쁜 뜻은 아니고요. 그냥 혼자 사시는 분들끼리는 서로 안부를 묻게 되거든요. 영숙의 안내로 경로당 안을 둘러보니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았다. 어떤 이들은 화투를 치고 어떤 이들은 TV를 보고 또 어떤 이들은 운동을 하고 있었다. 모두들 나름대로 즐거워 보였다. 여기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영숙이 순덕을 한쪽 테이블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이미 2명의 여자가 앉아 있었다. 자, 소개할게요. 이분이 김순덕 씨고요. 이분은 박정자 씨, 이분은 최옥분 씨예요. 모두 우리 단지에 사세요. 정자와 옥분이 반갑게 인사했다. 순덕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다. 순덕 씨, 아들 결혼했다면서요? 정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네. 손주도 하나 있어요. 어머, 부럽다. 나는 아들이 아직 총각이거든. 38인데도 장가갈 생각을 안 해. 그래도 결혼 안 하면 신경 쓸 일이 없어서 좋을 것 같은데요. 순덕의 말에 정자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예요? 며느리 있으면 얼마나 든든해요. 나이 들어서 의지할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순덕은 애매하게 대답했다. 며느리가 있다고 해서 든든한 건 아닌 것 같았다. 오히려 눈치 볼 일만 늘어나는 것 같았는데 옥분이 끼어들었다. 나는 며느리 둘 있는데 정말 속 썩어 죽겠어요. 큰 며느리는 자기 친정만 좋아하고 작은 며느리는 아예 우리 집에 안 와요. 어머, 그래요. 그럼요. 명절 때도 친정 먼저 가고 우리는 나중에 인사만 하고 가고 참 서운하죠. 정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요. 예전 우리 때와는 달라. 그러게요. 우리 때는 시집 가면 시집이 친정이었는데 요즘은 친정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순덕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른 시어머니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순덕 씨 며느리는 어때요? 영숙의 질문에 순덕은 잠시 망설였다.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 착하긴 한데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리감요? 제가 뭘 해줘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요. 순덕은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다. 반찬 같은 거 해다 주면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자 세 사람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거 나도 그래요. 정자가 손뼉을 쳤다. 우리 둘째 아들 며느리는 내가 김치 담가주면 맨날 감사합니다 하고는 결국 안 먹어요. 나중에 보면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희 큰 며느리도 그래요. 옥분도 맞장구를 쳤다. 김치찌개 끓여주면 어머님 음식이 최고예요 하면서 받아는 가는데 나중에 보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영숙이 차분하게 말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입맛이 달라요. 우리보다 덜 짜게 덜 맵게 먹거든요. 그리고 바빠서 음식 해먹을 시간도 별로 없고 그래도 시어머니가 해준 건데. 정자가 투덜거렸다. 마음은 그렇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시어머니 음식 다 좋아했나요? 영숙의 말에 세 사람이 조용해졌다. 맞는 말이었다. 순덕도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항상 감사하게 받지는 못했었다. 너무 짜거나 느끼한 것들은 몰래 처리하기도 했고. 하지만 그때는 달랐잖아요. 우리는 시어머니한테 어감이 그런 표정 못 지었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시대가 달라진 거죠. 영숙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며느리 노릇할 때와 지금은 다르니까 우리가 시어머니 노릇하는 것도 달라져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요. 일단 너무 자주 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며느리 취향을 좀 알아보시고. 취향이요? 네, 뭘 좋아하는지, 어떤 취향인지 물어보세요. 물어봐도 솔직하게 말 안 할 것 같은데요. 정자가 시큰둥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도 관심 있다는 표현은 되잖아요. 지영아, 뭐 해다 줄까? 뭘 좋아하니? 이런 식으로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그냥 자신이 잘하는 요리, 자신이 맛있다고 생각하는 요리만 해서 갖다 줬었는데. 그리고요. 영숙이 덧붙였다. 가끔은 아무것도 안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손주 보러만 가시는 거죠. 손주만 보고 온다고요. 네, 뭔가 해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덜어주는 거예요. 며느리 입장에서도 그냥 놀러 오시는 거면 좀 더 편할 거고요. 그 말이 순덕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동안 자신은 뭔가 가져다 주지 않으면 갈명분이 없다고 생각했었다. 빈손으로 가면 민폐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뭔가 가져가는 게 부담일 수도 있구나.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하준이 얼굴만 보러 왔다고 하시면서요. 영숙의 조언에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만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덕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자신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도 위로가 됐고 해결 방법에 대한 힌트도 얻은 것 같았다.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서 민호를 만났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경로당 다녀왔어. 경로당요? 민호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왜 이상해? 아니에요.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만나시고. 하지만 민호의 표정에는 약간의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가 집에만 계시지 않고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시면 며느리 쪽으로 쏠린 관심도 좀 분산될 것 같아서. 민호야,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며느리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가 그런 걸 왜? 그냥 해주고 싶어서. 지영이가 좋아하는 거로.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어머니가 지영의 취향을 묻는다는 것, 이건 좋은 신호 아닐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응. 그리고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가끔은 그냥 하준이만 보러 가도 될까?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당연하죠. 어머니가 하준이 친할머니인데요. 민호의 대답이 확신에 차 있었다. 순덕은 그 대답에 조금 안심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지영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응? 엄마가 뭔가 물어보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 지영이 고개를 들었다. 뭔데?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지영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왜 갑자기? 반찬 만들 때 자기 취향에 맞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지영은 잠시 말이 없었다. 어머님이 자신의 취향을 고려해주겠다는 건가? 뭔가 변화의 신호인 것 같았다. 그럼 너무 짜지 않은 거면 좋겠어. 그리고 나물류보다는 볶음이나 찐 종류를 좋아해. 알겠어. 전해드릴게. 그런데 지영이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머님이 혹시 내가 어머님 음식을 안 먹는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야? 민호가 당황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그런 건 아닌데? 왜?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미안하다고 전해줘. 지영아, 정말이야. 나도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영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처음으로 아내의 마음을 제대로 들은 것 같았다. 그리고 어머님께 말씀드려. 가끔은 그냥 하준이만 보러 오셔도 된다고. 응? 음식 없이도 충분히 환영이라고. 하준이 할머니인데. 민호의 얼굴이 밝아졌다. 이상했다. 아내와 어머니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다. 알겠어. 내일 엄마께 말씀드릴게.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양쪽에 끼어서 어정쩡하게 중재하는 것보다 서로가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았다. 지영도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혼자 끙끙 앓던 마음을 털어놓으니 한결 후련했다. 어머님도 변화를 시도하고 계신다니 자신도 더 노력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순덕은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고 아들네 집을 방문했다. 처음으로 문을 열어준 지영의 표정이 조금 달랐다. 어머님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다는 걸 확인한 순간 뭔가 안도하는 것 같았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응. 그냥 하준이 얼굴만 보러 왔어. 네, 들어오세요. 지영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자연스러웠다. 억지로 만드는 밝음이 아니라 진짜 반갑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준이는? 방에서 놀고 있어요. 요즘 목을 가누기 시작해서 혼자서도 잘 놀아요. 순덕과 지영이 함께 안방으로 향했다. 하준이가 아기 매트 위에서 손발을 바둥거리고 있었다. 순덕의 얼굴이 환해졌다. 어머, 우리 하준이. 안아보세요. 지영이 먼저 말했다. 예전 같으면 자신이 먼저 안았을 텐데 순덕은 조심스럽게 하준이를 안아 올렸다. 포근하고 따뜻한 아기의 몸무게가 느껴졌다. 할머니야, 하준아. 하준이가 순덕을 보며 방긋 웃는 것 같았다. 아니, 정말 웃었다. 어머, 웃었어. 지영아, 봤지? 하준이가 웃었어. 네, 봤어요. 지영도 따라서 웃었다. 이번엔 억지 웃음이 아니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그 순간 둘 사이에 어색한 공기가 조금 누그러지는 것을 순덕은 느꼈다. 하준이가 만들어준 작은 기적이었다. 음식이 아니어도 괜찮구나. 뭔가 가져다 주지 않아도 할머니로서 올 수 있구나. 순덕은 그제야 알았다.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구나.
서로 좋은 관계를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서툴렀던 것뿐이었구나.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은 희망의 시작이었다. 한 달간의 평온한 시기가 지나갔다. 순덕은 경로당 친구들의 조언을 따라 지영의 취향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갖다 주었고 때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손주만 보러 갔다. 지영도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어머님을 맞이했다. 모든 게 좋아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엄마, 큰일 났어요. 어느 날 오후 민호가 급하게 집으로 찾아왔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왜?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어요. 순덕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구조조정? 그럼 너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팀이 통째로 없어질 수도 있대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결혼하고 아이까지 생긴 상황에서 직장을 잃는다는 것.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그럼 어떻게 하지?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죠. 하지만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순덕은 앉아있던 소파에서 일어났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들이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살지. 며느리는 육아휴직 중이라 당장 돈이 들어올 곳이 없고 아기 키우는데도 돈이 많이 드는데.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거라도 있으면. 아니에요.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민호의 표정이 어두웠다. 실제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을 것이다.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 생각, 며느리 생각, 손주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특히 며느리가 걱정됐다. 지영이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아들네 집으로 향했다. 평소보다 일찍 급한 마음으로 배를 누르자 지영이 나왔다. 얼굴이 부어있었다. 울었나 보다. 어머님, 지영의 목소리가 쉬어있었다. 지영아, 민호가 어젯밤에 얘기했지? 네. 괜찮을 거야. 우리 민호 실력 있으니까 다른 데서 받아줄 거야. 순덕은 며느리를 위로하려 했지만 자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어머님,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 직장에 복귀하는 걸 앞당겨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준이가 아직. 어쩔 수 없어요. 생활비라도 벌어야죠. 지영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함께 섞여 있었다. 그럼 하준이는 누가 봐? 어린이집에 맡기거나 아니면 지영이 말끝을 흐렸다. 아니면 뭐? 어머님이 혹시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순덕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손주를 돌봐달라고? 물론 기쁜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다. 내가? 죄송해요. 갑자기 이런 부탁을.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싶어서. 어머님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지영의 말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어린이집비를 아끼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 것이다. 하지만 하준이가 낮에 울면 어떻게 하지? 아픈데 모르면? 괜찮을 거예요. 어머님은 민호 오빠를 키우셨잖아요. 순덕은 잠시 생각했다. 정말 자신이 할 수 있을까? 65세의 나이에 생후 3달 된 아기를 돌본다는 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다. 하준이와 하루 종일 함께 있을 수 있다니. 그동안 못다한 할머니 노릇을 실컷 할 수 있을 테니까. 알겠어. 해볼게. 정말요? 지영의 얼굴이 환해졌다. 응. 우리가 가족인데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 하지만 실제로 아기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지영이 출근한 첫날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하준이가 엄마가 없다는 걸 아는지 하루 종일 울어댔다. 순덕이 안아도 울고 젖병을 물려도 울고 기저귀를 갈아줘도 울었다. 하준아, 제발.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하지만 하준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목이 터져라 울어댔다. 점심때쯤 되자 순덕은 지쳐버렸다. 65세의 몸으로 생후 3달 된 아기를 달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다.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지쳤다. 그때 지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하준이 어때요? 그냥 괜찮아. 순덕은 차마 울고 있다고 말할 수 없었다. 며느리가 일터에서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다행이에요. 혹시 우유는 잘 먹어요? 응, 잘 먹어. 거짓말이었다. 하준이는 우유도 거의 안 먹었다. 그럼 저녁에 뵐게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전화를 끊고 순덕은 한숨을 쉬었다. 하준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오후 들어서는 더 큰 위기가 왔다. 하준이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다. 이마를 만져보니 뜨거웠다. 어머, 어떻게 하지? 순덕은 당황했다. 감기인가? 아니면 다른 병인가? 병원에 데려가야 하나? 하지만 혼자서 아기를 데리고 병원까지 가기는 힘들었다. 게다가 지영에게 연락하자니 첫날부터 문제를 만드는 것 같아 미안했다. 일단 해열제를 먹여보기로 했다. 지영이 준비해둔 약통에서 해열제를 찾았다. 하지만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실하지 않았다. 이걸 얼마나 먹여야 하지? 약포지를 뜯어보니 너무 작게 써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다. 돋보기를 찾아서 겨우 읽어봤다. 생후 3개월, 0.5ml. 정확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잘못 먹이면 어쩌나. 너무 많이 먹이면 위험할 텐데. 결국 순덕은 지영에게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다. 지영아, 네, 어머님. 그게 하준이가 조금 열이 나는 것 같아서. 전화 너머로 지영이 깜짝 놀라는 소리가 들렸다. 많이 높아요? 그냥 조금 해열제를 먹이려고 하는데 용량을 모르겠어서 지금 당장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용량만 알려주면. 안 돼요.
제가 가볼게요. 30분 후 지영이 급하게 집에 도착했다. 얼굴이 창백했다. 하준아, 지영이 아기를 안자 하준이가 조금 진정됐다. 역시 엄마가 최고였다. 열이 많이 나네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미안해, 지영아. 내가 잘못 봤나 봐. 아니에요.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애들이 원래 갑자기 이래요. 지영의 말에는 원망이 없었다. 하지만 순덕은 마음이 무거웠다. 첫날부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나도 같이 갈까? 괜찮아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지영이 하준이를 안고 급히 집을 나섰다. 순덕은 혼자 남아 정리를 했다. 하루 종일 아기와 씨름한 거실이 엉망이었다. 저녁 무렵 지영이 하준이와 함께 돌아왔다. 어때? 별거 아니래요. 감기 초기 증상이라고. 다행이었다. 하지만 순덕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지영아, 미안해. 내가 제대로 못 돌봐서. 어머님 잘못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첫날부터 지영이 순덕을 바라봤다. 어머님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다. 하루 종일 아기와 씨름하느라 지치신 모양이었다. 어머님, 혹시 너무 힘드시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까요? 다른 방법.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육아도우미라든지. 순덕의 가슴이 철렁했다. 벌써 포기하라는 뜻인가? 첫날부터 실패작이라는 건가? 아니야. 괜찮아. 내가 적응하면 돼. 순덕은 애써 밝게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정말 자신이 할 수 있을까? 정말 괜찮으세요? 응. 첫날이라 그런 거야. 내일부터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지영은 조금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래도 힘드시면 말씀하시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온몸이 쑤셨다. 하루 종일 아기를 안고 달래느라 팔과 어깨가 아팠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머리도 아팠다. 내가 너무 늙었나? 거울을 보니 하루 종일 지친 얼굴이 보였다. 65세라는 나이가 새삼 실감났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며느리까지 일을 해야 하는데 자신이 도움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내일은 더 잘해보자. 순덕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과연 자신이 이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다음 날도 비슷했다. 하준이는 여전히 엄마를 찾으며 울었고 순덕은 하루 종일 아기와 씨름해야 했다. 셋째 날, 넷째 날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날 무렵 순덕은 한계를 느꼈다. 몸도 지쳤지만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다. 하준이가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엄마가 아니라는 걸 아는지 계속 보채고 울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경로당 친구 영숙이 집에 찾아왔다. 순덕 씨, 얼굴이 왜 이래요?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요? 순덕은 망설이다가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다. 아들의 구조조정 소식부터 며느리 대신 육아를 맡게 된 일까지. 어머, 그래서 요즘 경로당에 안 오셨구나. 하준이 돌볼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영숙이 순덕을 유심히 바라봤다. 그런데 정말 괜찮아요? 얼굴이 많이 늙으셨는데. 그 말에 순덕은 거울을 봤다. 정말 일주일 사이에 많이 늙은 것 같았다. 순덕 씨, 무리하지 마세요. 아무리 손주라고 해도 65세의 육아는 힘든 거예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있어요. 어린이집도 있고, 육아 도우미도 있고. 그런 건 돈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순덕 씨가 쓰러지면 어떡해요? 영숙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정말 자신이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 그럼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그날 저녁 지영이 퇴근하면서 하준이를 데리러 왔을 때 순덕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영아, 네, 어머니. 내가 아직 부족한 것 같아. 하준이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는 것 같고. 지영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어머님,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사실 그녀도 어머님이 너무 무리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린이집비가. 괜찮아. 내가 조금 도와줄게. 순덕의 말에 지영이 놀랐다. 어머님이요? 응. 많지는 않지만 아버님 보험금이 좀 있어. 그걸로 도와줄 수 있어.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님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시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겠다고 하시는 것도 모두 감동적이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가족인데. 그날 밤 지영은 민호에게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너무 어머님께 부담을 드린 것 같아.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희생에만 의존할 수는 없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위기는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한다. 순덕, 지영, 민호는 이번 일을 통해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동시에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했다. 민호의 취업 문제도, 육아 문제도, 경제적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었다.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반찬을 버리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 이야기 1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2편을 기대해 주세요.